비비 선크림을 발랐을 때 2배 더 커버력도 뛰어나고 매끈한 피부결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비비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비 선크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은 얼굴하고 귀하고 목하고 피부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굉장히 커버력이 뛰어난 비비들이 많이 나와서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비비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요. 비비 선크림은 일반 크림류처럼 발라서 쭉 미는 형태가 아니라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줘야 되는데요. 왜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줘야 되고 어떻게 두드리면서 발라줘야 되는지 제가 직접 비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손 네 번째 약지 손가락에 모든 화장품들을 전부 덜어서 바르거든요. 보시면 요 정도 짜가지고 콕콕콕콕 점을 찍듯이 얼굴에 분포해준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릅니다. 왜 선크림을 여기서부터 귀 옆까지 쭉 밀면서 바르면 안 되냐면은 이렇게 코 옆에서 귀 옆까지 밀면은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메이크업 색조 성분들이 골고루 도포가 되는 것이 아닌 코 옆에서 시작하면은 이 귀 옆에서 끝났다 하면은 이 귀 옆에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색조 성분들이 다 뭉치게 돼요. 그러면 얼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발리지가 않아서 어느 부분은 자외선에 의해서 타고 어느 부분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자외선을 잘 가려줘가지고 피부가 타지 않게 되겠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골고루 피부에 도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비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2배 더 피부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올바른 비비 바르는 습관 비법 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볼도 마찬가지예요. 한 요만큼 정도 짜가지고 얼굴에 콕콕콕콕 점 찍듯이 분포를 해준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줍니다. 거울이 아닌 카메라를 보고 바르니까 조금 많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작아가지고 제대로 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이상하면 좀 그런데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선크림은 비비 선크림은 무기자차입니다. 그 무기자차, 유기자차 말들이 조금 많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무기자차 선크림은 피부에 유해 성분이 적어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적고 민감성 피부분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대신에 자외선 차단력이 조금 떨어져요. 자외선 차단력이 조금 떨어지고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해 성분들이 좀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함유가 되어 있는데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2개 바르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 선크림, 두 번째는 지금 바르고 있는 비비 선크림을 사용하는데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해 성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랑 반반 섞인 선크림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그 피부의 유해 성분이 진짜로 막 피부에 막 유해한 효과만 끼치는 게 아니라 피부에 트러블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도이지 이것이 막 피부에 막 트러블을 막 100만 개씩 생성해내고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랑 반반 섞여 있는 선크림을 1차로 사용해주고 두 번째로는 무기자차 비비 선크림을 바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비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양스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46,000원짜리 비비 선크림인데 이게 진짜로 커버력도 커버력이고 레이저를 받고 나면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사용 못 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비 선크림 자체가 굉장히 순해서 민감성 피부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여드름성 피부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커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저는 이 비비를 카멜레온 비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원래 내 피부의 색을 따라가가지고 티 안 나게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벌써 3개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다른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비비 선크림으로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비비 선크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사람 중 하나거든요. 무엇보다 광고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쓰던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컨설팅할 때 제품 컨설팅을 할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 비비 선크림을 권장해줘요. 정말 올 스킨,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순한 비비 선크림이기 때문에 비비 선크림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이 비비 한번 권장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내 피부 전체에 비비 선크림을 도포하였어요. 그렇다면 비비 선크림으로 내 피부의 커버력과 매끈한 피부결을 가지게 해주는 비법 두 번째, 바로 덧바르기입니다. 선크림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새끼손가락 한 마디 분량을 다 바르려고 하면은 피부가 굉장히 백탁 형상도 굉장히 심해지고 몽도의 귀신처럼 피부가 굉장히 하얘지겠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한 마디에 자외선 차단제 양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한 번에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도포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내가 만약에 약속 시간 30분 전에 내가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럼 내가 약속 장소로 나가기 10분 전에 비비 선크림을 다시 한 번 더 도포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다 바르지 못했던 조금 덜 발린 부분에 비비 선크림을 발라서 메꿔가지고 더욱더 이쁘고 매끈하고 보자기 같은 피부결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더욱더 빵빵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내에서 업무를 본다거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SPF 50짜리 그리고 PA 4개짜리 선크림을 한번 바르고 나서 굳이 더 바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문제성 피부분들은요,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에 있는 성분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거나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돌아다니게 될 경우에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이 오히려 내 피부에 더욱더 많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꼭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10년 뒤에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나들게 방치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외선은 빛으로 인한 광노화와 열로 인한 열노화로 인해서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제1순위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꼭 바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난감한 거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성분 자체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SPF랑 PA가 낮더라도 정말 순한 무기자차 선크림이라도 한번 찾아서 한번 발라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알러지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못 바르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확률이기도 하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선크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나한테 분명히 맞는 선크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비비 선크림으로 피부를 2배 더 이쁘게 만드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화피스킨의 컨텐츠인 무료 유튜브 피부 컨설팅 밑에 본문 보기 눌러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고요. 1대1 맞춤형 유료 피부 컨설팅 청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 피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메일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또 궁금한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의 국민 중에 나와 똑같은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피부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튜브 화피스킨은 계속됩니다. 그럼 이만!